자, 이번 강의는 10강째죠. 직업안정법에서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강의 교재 준비해 주시고요. 핵심 이론서 제696페이지, 696페이지, 유닛 3, 직업안정기간 외의자의 직업안정 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9강에서 직업안정법은 직업안정 업무를 다루는 법인데, 이 직업안정 업무는 10가지가 있었죠. 직업안정기관이 하는 업무가 4개고 8가지, 10가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직업안정기관 외의자가 하는 4가지 업무가 있었고요. 우리 9강에서는 정보가 하는 직업 소개, 그 다음에 직업 지도, 세 번째 고용정보 수집 제공, 네 번째가 구인구직의 개척, 이것이 정부가 하는 직업안정 업무였습니다를 소개했고, 이번 시간에서는 민간 직업안정기관 외의자가 하는 직업안정 업무, 1번 직업소개 유료 무료, 2번 직업정보 제공 사업, 3번 근로자 공급, 그 다음에 근로자 모집, 근로자 공급,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었어요. 이걸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인데요. 우리는 직업 소개 사업은 첫 번째 민간이 하는 직업 소개 사업은 1번 먼저 나온 게 무료고, 이제 두 번째 유료, 돈 받고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은 돈 안 받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 개인은 할 수가 없고요. 자, 오른쪽 69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우리가 주식회사 현대자동차면 영리법인이거든요. 비영리법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런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YWCA 같은 이런 공익단체나 비영리법인은 할 수 있고요, 이 말이에요. 일반 영리법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물론 유료는 나중에 등록입니다만 이게 구분이 돼야 되는데, 등록인데 이 신고를 해야 된다. 근데 어디 신고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구분해서 국내에 사는 무료 직업 소개 사업과 외국에 하는 소개 사업을 달리하면서, 국내 직업 소개는 시군구에 하시고요, 국외는 노동부에 직접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구분해야 될 것이,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은 신고인데 국내와 국외로 구분된다. 국내는 시군구 지자체장한테 하는 것이고, 국외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은 고용노동부로 직접 하세요. 신고를.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걸 거기 먼저 696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 그럼 이 국내와 국외를 구분한 기준은 뭐냐? 근로자가 살고 있는 주소지를 기준하는 게 아니고 취업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구분했던 것입니다. 696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은 네모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직업 소개 사업은 근로자가 취업하고자 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직업 소개 사업과 국외 직업 소개 사업을 구분한다 해서 기준이 취업하고자 하는 장소가 기준이 됩니다. 자,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근로자의 주소지라고 나왔습니다. 아니죠. 네, 주소지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로 가서 697페이지 위에 더 알아보기를 보겠습니다. 더 알아보기. 신고 없이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 자, 다시 여기 보면은 국내든 국외든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은 신고 대상인데, 신고도 하지 않고 직업 소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어디일까요? 자, 거기 보니까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 자, 1번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 소개. 자, 여러분, 산업인력공단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데요. 뭘 하는 곳이죠? 바로 우리 직상 같은 이런 자격증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시험도 보고 자격시험 보고 하는 거. 이 산업인력공단 직업 소개는
그냥 신고 없이 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고, 두 번째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 장애인고용공단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데요. 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한 직업 소개. 역시 굳이 뭐 신고할 필요 없고요. 그냥 하시면 돼요. 세 번째, 학교나 이런 훈련기관에서 재학생, 졸업생, 훈련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 소개. 그냥 하면 되고요. 네 번째, 근로복지공단. 이 근로복지공단도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에요.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재 일하다가 다친 산재 환자를 치료하고 하는, 또 이게 산업재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이 근로복지공단이 그런 근로자, 산재, 업무상재해를 다른 말로 산재, 산업재해라고 하거든요. 업무상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마지막은 없네요. 마지막에 대한상공회수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 주로 이제 이 문제 자주 나오는데, 다음 중 신고 없이 무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은, 그 중에 보기가 꼭 들어가는 것이 대한상공회의소 의문의 일패. 대한상공회의소 입장에서 볼 땐 이 대한상공회의소는 해당되지 않고, 즉 만약 하려면 신고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유료 직업 소개 사업. 그러면 돈을 받고 하는 곳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려면요, 등록하세요. 어디에다가요? 똑같아요. 국내는 시군구에다가, 국외는 고용노동부에다가 등록하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이 신고와 등록이에요. 그죠? 그럼 좀 이따 나오는 근로자 공급 사업은 허가 대상이거든. 허가. 어떻게 다른가? 자, 이게 이제 요건인데, 어떤 우리가 이런 직업 소개 사업을 한다,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국가 기관으로부터 뭔가 승인을 받거나 뭐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뭐 이런 절차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약한 게 신고. 신고는 그냥 우리 이렇게 합니다라고 제출해 주는 거, 서류 정도. 어떤 뭐 요건 이런 걸 다 갖출 필요 없고, 이런 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신고하면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등록은 조건이 있습니다. 뭐 최소 어떤 사람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뭐 직업 상담사 2급 이상, 1급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조금 까다로운 게 등록이고요. 그 다음에 허가는 뭐냐? 이 허가는 뭐라고 할까? 허가는 원래 허가라는 의미가 이제 행정에서 허가라고 의미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강한 거, 요건이. 근로자 공급 사업, 근로자 파견 사업은 허가사항이다. 조금 그 강도가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은 돈을 받고 하는 거는 이 말이죠. 거기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 국내와 국외로 구분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이니까 소개 요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소개 요금을 받고 하는 거 유료니까. 그런데 그 요금은 일방적으로 뭐 사업자가 정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 그래서 그 기준 안에서 금품을 받는다.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 안 된다는 말이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직업 소개를 할 때는 어떤 경우에도 받을 수가 없다. 아니죠.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받을 수 있고요. 거기 또 보면 다만 고급 전문 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고급 전문 인력, 우리 헤드헌터라고 들어보셨어요? 헤드헌터. 주로 이런 고급 인력, 기술자라든가 고급 인력을 중간에서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그런 사업이 헤드헌터인데,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헤드헌터 같은 경우는 당사자의 정한 요금을 구인자, 회사로부터 받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정도로 꽤 많이 받아요. 연봉 1억 되는 사람을 소개시켜서 근로계약에 체결됐도록 하면 이 헤드헌터가 구인자, 그 회사로부터 받는 돈이 30%, 연봉액의 30%, 그러니까 1억이 연봉이면 3천만 원을 받는. 괜찮죠, 그죠? 중간에서 그만큼 이제 정보, 그런 이제 대상자, 그런 인력, 고급 인력들 명단을 다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느 쪽에서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한 분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하면 이 사람 헤드헌터 업체에서 그걸 이제 해서 소개시켜 주고, 계약이 되면
뭐 30%를 받고 하는 이런 수수료를 이제 그런 걸 말합니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 그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소기요금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자, 직업 소개요금을 결정하는데 그건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 고용정책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 기출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직업안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직업안정위원회 그런 거 없어요. 이 말을 맞는 거죠, 출제자가. 고용정책심의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지 직업안정위원회 그런 거 없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박스의 내용을 보시면 자, 이 어떤 자격 조건을 말합니다. 이 유로직업 소개 사업을 하려면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인데, 그죠?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 보면 유로직업 소개 사업 등록을 하려면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입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 거기 또 밑에 보니까 법인일 때는 유로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데 법인으로 할 때는 납입 자본금이 5천만 원이 돼야 되고 두 이상 사업 설치할 때는 두 개 이상 사업소를 설치할 때는 한 사업소당 2천만 원을 가산한 5천만 원 더하기 2천 7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해야 되고 그다음 임원이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어떤 임원이 역시 박스 안에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이런 말입니다. 법인일 때는. 자, 그러면 어떤 자격을 가져야만 유로직업 소개 사업을 등록해서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1, 2, 3, 4, 5, 6, 7, 8 8개의 대상이 나와 있는데 이거 다 외우시겠어요? 자,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지만 간단해요. 자세히 보니까 전부 다 경력은 몇 년으로 되어 있죠? 2year, 2년이에요. 그죠? 자, 한번 보시면 2번 뭐 이런 학교에서 2년 이상 정산 경력이 있는 2년, 그 다음에 네 번째 노동조합에서 2년 이상, 5번 보면은 뭐 300인 이상 주로 대기업에서 2년 이상, 그리고 6번 공무원도 2년 이상, 그 다음 7번 교원 자격증 갖고 있는 2년 이상, 다 2년. 그런데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죠. 1년 이상인 자 틀렸어요. 무조건 2년이에요. 자격은.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 세 사람은 뭐 1년, 2년도 필요 없고 그냥 그 자격만 갖고도 인정되는 사람이 세 사람 있어요. 자, 1번에 보면은 직업 상담사 바로 우리 직상.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공인 노무사. 그 다음 맨 마지막 8번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사. 이 세 사람은 경력이 필요 없어요. 자격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죠. 자격증 소유자는 그 자격으로 가능하고 공인 노무사, 직업 상담사, 사회복지사 나머지 사람들은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밑에 코멘트 제가 그 설명을 지금 해놓고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 698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유로직업 소개 사업의 제한과 금지. 아무래도 돈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하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첫 번째, 명의대여 금지입니다. 우리 흔히 뭐 명의대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남의 자격을 빌려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안 되는 거죠, 원래. 그래서 이 유로직업 소개 사업도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할 수 없습니다. 등록증을 대여도 안 되고요, 이런 뜻이죠. 그 다음 니은에 보면은 선급금의 수령 금지. 선급금. 이 선급금 발음 잘 안 되네요. 이 선급금 미리 받는 돈. 이거 안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자, 만약에 제가 취업을 해요. 어디? 근데 미리 돈을 받고 들어가는 거야. 월급이 300인데 미리 300을 받고 미리 들어가. 아우, 좋을 것 같은데 300 받고 도망가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자, 왜 선급금을 미리 줄 수 없게 해놨을까요? 그 이렇게 유로직업 소개서를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직자한테 주려고 구인자 회사한테 미리 돈을 받아서 주는 거. 미리 돈 주는 게 왜 나빠? 왜 못하겠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거는 돈을 받고 들어가면 구속될 수가 있죠. 인신구속. 당신 돈 받았지. 돈 받은 대신에 몇 년까지 근무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죠? 말이 안 되죠. 원래 그렇게 해서 한다고 해도 그 자체는 인증이 되지 않아요. 내가 100만 원을 미리 받고 들어갔다고 해서 1년 동안은 무조건 근무해 줘야 돼.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냥 뭐 100만 원 받았더라도 그만두면 그만이에요. 물론 받은 건 돌려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인신구속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선거금 수령 자체가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안 돼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구인자로부터 선불금을 받을 수 있다, 안 되죠. 받을 수 없다가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겸업금지입니다. 겸업이 뭐죠? 한 사람의 여러 개를 동시에 하는 거, 그죠? 아니면 한 사업체가 다른 것도 같이 하는 거, 이런 건데, 그걸 이제 겸업은 원칙적으로 가능해요.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안 됩니다. 즉 유료지급 소개사업을 하는 사람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걸 같이 못해요. 어떤 걸요? 첫 번째, 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 야, 결혼중개업을 왜 못하겠을까? 직업소개사업 뭐가 그런 게 있다고?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결혼중개, 중매, 우리 뭐 몇 군 회사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맞선 이렇게 해주고 돈 받는 이런 걸 만약에 한다면 이 직업 소개를 하게 되면은 그 구직자들의 인적 이력들이 착 나오잖아요. 이걸 여기다 악용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 이제 같이 못하게 돼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숙박업 같이 못하고요. 세 번째 보면은 이제 식품 적객업 중에서 이런 업. 첫 번째, 말이 좀 길게 써놨는데 휴게 음식점 영업 중 주로 다루를 조리 판매하는, 쭉 아주 길게 써놨어요. 이거 그냥 한 단어로 한마디로 줄였으면 티켓 다방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여간 이 뭐 커피숍에서 커피 마시러 그냥 커피숍 가서 커피 마시면 되는 건데 뭐 그 커피 배달하는 이제 주로 여성분들이죠. 커피를 가지고 막 이렇게 배달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같이 할 수 없다. 겸업 금지 대상이 돼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단란 주점 영업, 술집, 유흥 주점, 술집이죠. 이런 것은 유료 직업 소개 사업하고 같이 못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자주 나와요. 어떻게 나왔는가? 다음 중 겸업 금지 대상이 아닌 업은, 아닌 것은, 즉 바꾸어 질문하면은 겸업을 해도 되는 것은 그 말이죠. 보기에 이게 나왔어요. 첫 번째가 이용업, 머리, 이발. 이용업 가능해요. 그 다음 또 나온 것이 근로자 파견 사업. 근로자 파견 사업은 노동부 장관 허가를 득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파견 사업인데, 파견 사업은 유료 직업 소개 사업하고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법에 겸업 금지로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고용의 제한이에요. 여기서 고용의 제한은 뭘까요?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안 돼요. 누굴요? 첫 번째,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몇 세 미만이죠? 19세 미만입니다. 연소자는 18세지만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데요. 미성년자는 고용할 수 없습니다. 자, 기출문제 이게 나왔어요.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밑에 6번에 보면은 연소자 청소년에 대한 직업 소개 제한. 위에 나와 있는 것은 고용의 제한이고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연소자나 청소년에 대한 직업 소개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됐는데 뭐 탐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 거죠. 자, 여기서
연소자, 그 다음에 청소년이 나왔고, 지금 조금 전에 미성년자. 이 용어가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용어인데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연소자란 18세 미만을 말합니다. 반면에 청소년은 19세 미만, 미성년자도 19세 미만을 말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 청소년이나 미성년자나 같은 말 같긴 한데 조금 나의 기준은 조금 계산은 좀 다르게 해요. 우리가 청소년 관람 불가 청불이라고 우리 하잖아요. 어떤 뭐 성인 영화 청불, 청소년 관람 불가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라고 써놨죠? 19금 이렇게 해서. 이게 19세 미만은 못 봐 이 말이죠. 그렇게 제가 설명하면 금방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청불, 19금 이렇게. 똑같이 미성년자도 19세를 의미하는데 이제 나의 기준은 조금 이건 법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참고로 두십시오. 미성년자 19세는 딱 만으로 따지는 만. 예를 들어서 2021년 3월 1일자로 만 19살이 된다면 2021년 2월 28일 하루 전날은 만으로 18살인 거죠. 그죠? 만으로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런데 이 청소년의 19세는 어떻게 따지냐면은 아직 나이가 생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아직은 만 18세이지만 2021년에 19살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3월 1일자로 나의 생일이면은 3월 1일자로 19세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2021년 1월 1일자로는 아직은 만으로 18세지 19세는 아니거든. 그렇지만 올해 19세가 되는 사람이니까 1월 1일자로 소급해서 19살로 봐줄게. 이게 청소년 기준이에요. 청소년. 그러면 청소년은 아직은 만 19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올해 19세가 되는 사람이라면 이미 청소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전히 미성년자일 수는 있고 미성년자는 19세 이상이 되어야만으로 따지는데 조금 이제 기준이 달라요. 뭐 그 정도 이해하십시오. 어쨌든 여러분 입장에서 볼 땐 연소자는 18세 미만, 청소년과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 교재를 가보면 연소자, 청소년은 나이가 어리니까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직업 소개 제한이 있다는 의미예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죠? 18세 미만자를 소개할 때는, 즉 직업 소개할 때는 증권자나 후견인의 취업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즉 18살, 17살 되는 우리가 알바도 마찬가지예요. 학생이 알바를 한다라고 하면은 19세 아니 18세가 아직 안 됐다면은 그냥 그 사람하고 계약을 바로 할 수 없고 친권자, 부모나 이런 또 법정 대리인 사람들의 취업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자, 그게 전제가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뭐가 있느냐? 18세 미만의 구직자, 즉 연소자를 18세 미만 연소자가 취업할 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도살장이나 소각장 이런 데는 18세 미만자는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자, 그다음 또 청소년 19세죠. 청소년은 뭐 주점, 단란주점, 술 파는 곳, 그다음에 비디오방, 숙박업소, 호텔, 모텔 같은데 이런 데서는 역시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직업소개업체에서 그런 걸 따져서 소개를 해줘야지 취업할 수 없는 곳에 소개해 시키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죠?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거기 밑에 7번에 유료 직업 소개 사업이 지켜야 될 경우 준수사항,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가 지켜야 될 준수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쭉 나와 있고 뭐 좀 당연한 이야기들이 뭐 이런 하지 말고 그 중에 네 번째 보시면 박스의 4번에 보시면 직업 소개 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것. 자, 어차피 유료 직업 소개이기 때문에 소개 요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안에서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뭐라고 돼 있나요? 그 언제 받는 건데 미리 받는 거예요. 어떻게 되고 나서 근로계약의 체결, 즉 직업 소개를 해서 즉 알선을 해서 근로자와 회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받는 거다. 미리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다만 예외적으로 미리 받을 수 있는 게 있다. 뭐냐? 회비 형식으로 요금을 받고 소개하는 경우, 즉 여러분 일용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직업 소개서에서 미리
돈을 얼마씩 내고 회비를 내고 직업 소개를 매일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미리 돈을 얼마를 내고 직업 소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고급 전문 인력 소개, 아까 제가 헤드헌터 연봉 1억, 뭐 30% 30만 원, 뭐 이런 예를 들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미리 소개 요금을 미리 받고 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페이지 69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직업 상담원, 직업 소개 사업을 하려면 직업 상담원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직업 상담원이 아닌 자는 유료 직업 소개 사업에서 직업 소개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돈을 받고 직업 소개를 하는 곳에서 전혀 노동법이 뭔지도 모르고 직업 정보 뭐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이, 직업 상담 심리학도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이 소개를 한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상담원인 경우에 상담원만이 직업 소개를 할 수가 있고, 격리 보던 사람이 직업 상담이 바쁘다고 직업 상담을 대신해주고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직업 상담원이 아닌 자는 직업 소개에 관한 사업을 담당할 수 없다. 그러면 직업 상담원의 자격은 누구한테 인정되는가? 직업 상담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인정되겠지만 또 다른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된다. 역시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된다고요? 아까처럼 똑같이 공인노무사, 직업 상담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무조건 인정이고, 기타는 무조건 경력 몇 년 이상, 2year 2년. 앞에 아까가 똑같아요. 유료 직업 소개 사업에 등록할 때의 그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밑에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의 장부 비치 기간, 장부를 일정 기간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종사자 명부 2년, 구인 신청서도 2년, 구직 신청서도 2년, 근로계약서도 2년, 기타 장부도 2년, 전부 2년이네. 그러니까 뭐 간단하죠. 암기하는 간단해. 그래서 시험 문제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가 갖고 있는 이런 장부의 비치 기간은 2년인데 기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1년, 구직 신청서는 1년 이렇게 보기가 나왔습니다. 틀렸죠, 그죠? 무조건 2년 보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직업 정보 제공 사업이에요. 우리가 직업 소개 사업 첫 번째 직업 안정기간 외의자, 민간이 하는 직업 안정 업무 중에 1번이 직업 소개 사업이고, 두 번째가 직업 정보 제공 사업이 나옵니다. 직업 정보를 제공해주고 돈을 받는 유료, 이거는 신고 대상이다. 어디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보시죠. 자,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 무선 방송, 직업 방송, 뭐 알바몬, 알바 천국 등, 그죠? 이런 거,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수익 사업을 하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십시오. 신고 대상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개 이상 사업소를 두려고 하면은 사업소별로 신고를 하십시오. 한 군데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박석,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기출분들 표시 아주 많죠. 별표 3개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주 나오는 어떤 거냐, 이런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가 지켜야 될 사항 여러 개 나오는데, 자, 한번 볼까요? 1번 구인자의 업체명이 표시 안 되거나, 구인자 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이렇게 써야 되는데 공공자동차 주식회사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업체명을 표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인자 연락처가 432로 뭔가 좀 냄새가 나죠. 연락처 015 가는 0515 063 딱 지역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43 제1호 100호 어디야 이기가 이상한다 말이죠. 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두 번째에서 주로 문제가 나와요. 기출문제 나중에 이제 풀이해보면 우리가 알겠습니다만, 주로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면서 주로 2번을 이렇게 바꿉니다. 이번에 보면 직업정보 제공 매체의 어떤 알바몬, 알바천국 매체의 구인 구직 광고를 낼 때는 구인 구직자의 주소 전화번호는, 즉 구인자 회사 구직자의 주소나 전번호는 기재를 해야 되고 연락해야 되니까. 그런데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
알바몬, 알바천국 이런 사업자 주소 전번은 기재하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출제자 문제를 이제 내용을 앞뒤로 바꾼 거죠. 구인 구직자 주소 전화번호는 기재하면 안 되고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 주소 전화번호는 기재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바꿔요. 틀린 거죠, 그죠? 자주 나왔어요, 이 문제가. 네. 그다음 세 번째 보니까 취업 추천, 취업 지원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이런 정보 제공 업체에서 취업 추천, 뭐 취업 지원 이렇게 하면 돈을 받고 하면서 마치 뭐 도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무료로 뭐 이런 냄새가 나니까 그런 표현을 쓰지 마세요,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 네 번째, 취업 추천서를 발부해 주는 것 안 됩니다. 이거 해줄 수 있다면 돈 될 것 같은데요. 자, 만약에 이런 정보 제공 업체에서 자, 전직 장관 추천서는 뭐 100만 원, 전직 총리 추천서는 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장사할 거 아니에요. 그 추천서 받아가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함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보지도 못했는데, 이제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주로 박스에서는 두 번째, 여기에서 주로 문제가 많이 나왔다. 나중에 실문제 풀이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넘겨주시고요. 그 위에 코멘트에 보면은 제가 지금 언급했던 걸 다시 제가 상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근로자의 모집이에요. 자, 근로자의 모집. 이제 순서는 세 번째죠. 순서로는 근로자 모집. 자, 직업 안정 업무에서 직업 안정의 외의자가 하는 직업 안정 업무에서 세 번째가 모집입니다. 이 모집은 두 개로 구분되는데요. 국내 모집과 국외 모집으로 구분되고, 국내는 자유입니다. 뭐 국내에서 근로자 모집하는 건 특별한 뭐 없어요. 그냥 알아서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국외 근로자 모집은 신고해야 되는데 노동부 장관에 신고하게 됐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자, 근로자 모집 국내에서는 자유롭게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뭐든 자유롭게 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이제 두 번째 아니고 세 번째 보면 국외에, 외국에 취업할 근로자를 보낼 때는 이 말이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고용노동부 장관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신고는 대개는 미리 며칠 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모집하고 나서 15일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좀 특이한 거예요. 모집한 후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이런 거죠. 그 다음 밑에 4번 네 번째, 동그라미 네 번째 보면 이런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즉 뭔가 좀 모집에 관련해서 뭔가 좀 잘못된 게 있을 때는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근로자 모집 방법 등의 개선을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다. 개선 권고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출문제에서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냈어요. 틀린 문제죠. 구두로 좀 이상하잖아요. 뭐 말로 하고 끝낸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 밑에 5번에 보면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모집하는 과정에서 돈을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인데요. 자,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응모자로부터인데, 응모자로부터인데 구인자로부터 이렇게 용어를 바꿨습니다. 안 되죠. 자, 구인자로부터는 일정 금, 아까 헤드헌터 같은 경우에는 구인자한테서 미리 뭐 선거금,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뭐 헤드헌터 고급 전문 직종 같은 경우에는 또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회비 형식으로 받을 수도 있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는 어떠한 명분을 불문하고 이익을 취할 수가 없는 그 말은 맞는데 응모자로부터지 구인자로부터는 아니라고 하는 걸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구인자라고 쓰고 X, 구인자로부터가 아니고 응모자로부터. 자, 그다음 밑에 이제 5번, 자 네모 5번 마지막 네 번째죠. 이제 순서로는 근로자 공급 사업입니다. 공급 사업. 이 공급 사업인데 이 공급 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 사항이에요. 허가. 그리고 허가 기간은 3년이고요. 또 갱신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것이 나오는데,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시죠. 직업 소개 사업은 무료 유료인데 무료는 신고, 돈 받고 하는 건 등록. 이거 꼭 구분해야 돼요. 자 그다음 직업 정보 제공 사업도 신고. 그다음에 근로자 모집은 국내는 특별한 규제가 없고 국외는 신고. 마지막에 근로자 공급 사업은 허가. 아까 허가는 가장 강한 거라고 그랬죠. 원래 허가는 할 수 없는데 이런 조건을 갖고 있으면 하고 할 수 있게 해준 거 이 허가요. 자, 이 근로자 공급 사업은 허가이고 그 기출 빈도 표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주 나와요. 직업안정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않고는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자, 여기서 그럼 누가 허가하느냐?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 것인데 허가를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냈네요. 자, 이 근로자 공급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No. 중앙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두 번째 보시면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다. 자, 제가 이런 말 한 적 있죠. 우리 시험 과목에 나오는 법에서 허가, 근로자 공급 사업도 3년, 근로자 파견 사업도 3년, 또 고용 서비스 우수기관 인정받는 것도 3년, 대개 이런 터울은 3년이에요. 참고로 또 그렇게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죠. 3년이고 그리고 또 갱신 또 할 수가 있고. 자, 여기서 기출문제에서 두 가지 용어로 나왔습니다. 가로넣기, 허가 유효기간은 몇 년, 3년 가로넣기도 문제가 나왔고 또 하나는 5년이다. 너 3년이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 700페이지 하단에 근로자 공급 사업은 국내와 국외로 구분되는데 이제 공급되는 대상 국가를 기준으로 국내냐, 장소를 기준으로 국외냐 이렇게 구분하는데 국내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딱 한정돼 있어요. 이 참 재밌는 건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유료 직업 소개 사업, 돈 받고 하는 사업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죠. 물론 무료 직업 소개 사업도 비영리법인과 공익기관만이 가능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 근로자 공급 사업은 조건이 허가잖아요. 허가. 운영할 조건이 아주 까다로운 거죠. 허가를 특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는가? 국내에서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노동조합만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거죠. 여러분이 노동조합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영리단체가. 회사가 아닌데 어떻게 노동조합에서 근로자 공급 사업은 일종의 수익 사업인데 이걸 그러면 노동조합 회사라는 뭐 말이 안 맞아요. 이건 뭐냐면요. 우리는 딱 한 군데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딱 노동조합만이 가능한데 법상 예를 뭐냐라고 하면 우리 바닷가 항구에 가면 항구도시에 가면 여러분 인천 아마 여러분 중에서 항구도시에서 고향인분들은 아마 금방 이해될 수 있겠는데요. 인천, 연안, 부두, 평택항, 목포항, 군산항, 부산항 이런 식으로 울산항, 포항 뭐 이런 바닷가에서는 외국에서 화물선이 들어오죠. 중국서 밀가루 10만 톤을 싣고 인천항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하역해야 돼, 하역. 그죠? 근데 이 하역을 전문을 해주는 사람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배 선주하고 이 하역업을 하는 단체하고 하역 계약을 맺는 거죠.
10만 톤인데 1톤에 얼마씩 줄게라고 해서 하역 계약을 맺고 하역해주고 돈을 주겠죠. 근데 그것이 하역 업무인데 이 하역 업무가 일종의 근로자 공급을 하는 것인데 이건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로자 공급 사업은. 그래서 우리 연안 인천 연안부도 가면은 어떤 노동조합의 간판이 있는가? 전국 항운 노동조합, 항만 하역 노동조합에 있어요. 그게 바로 이런 업무를 하는 곳입니다. 특이한 거죠. 노동조합이면서도 일종의 사업주 역할을 동시에 하는. 그래서 회사로부터 하역료를 받아가지고 노동조합에 얼마를 남기고 얼마는 또 자기 조합원한테 지급하는 이런 좀 특이한 그런 곳인데요. 이게 이제 항만 하역 노동조합에서만 이 공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국내는. 자, 근데 국외는 어떠냐? 국외 외국에 근로자 공급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역시 허가를 득하게 되는데 그럼 누가 허가를 맡을 수가 있는가? 아무나 맡을 수가 없고 국내에서 제조업, 건설업, 용역업 그리고 기타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람만 한해서 할 수 있고 또 특히 이제 연예인을 대상으로 뭐 동남아시아에 우리나라 뭐 공연 가고 하는 연예인 이런 연예인을 대상하는 근로자 공급 사업의 허가는 비영리법인만 받을 수가 있다. 무슨 협회 이런 데 그죠?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서만 받을 수가 있다는 것. 이걸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제조업, 건설, 용역업, 기타 서비스업 특히 연예인을 공급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에서만 가능하다는 것. 자, 그러면 그다음 두 번째 국외 근로자 공급 사업은 좀 더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요. 거기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공급 대상 국가로부터 취업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만을 공급할 것. 내가 만약에 어디 사우디아라비아에 근로자를 공급한다고 하면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그 나라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근로자만을 공급해 줘야 된다.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기출문제에서 한번 나왔어요. 어떻게 냈냐 하면 이렇게 냈어요. 문제를. 공급 대상 국가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해주는 국가, 사우디면 사우디, 미국은 미국 이것인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공급 국가, 공급 대상 국가인데 공급 국가. 제가 그 마지막에 가로 해놓고 공급 대상 국가이지 공급 국가가 아니다. 자칫 한번 실수할 수 있어요. 공급국가는 우리 대한민국이죠. 그게 아니고 공급 대상 국가, 공급을 받는 나라에서 제시한 조건에 맞는 근로자 이 말이에요. 자, 밑에 쭉 내려가서 뭐 나머지는 스킵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더 알아보기에서 직업 안정 업무의 실시 요건을 제가 지금 뭐 강조하고 있는 신고다, 등록이다, 허가다 뭐 이걸 제가 정리했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여기서 제가 정리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는 신고, 국내는 지자체에, 국외는 직접 노동부에다가 돈박한 유료는 등록인데 등록하는 곳은 국내는 똑같이 이제 무료하고 똑같이 지자체, 국외는 노동부, 직업정보제공사업은 신고인데 노동부에, 모집은 국내는 자유고 국외는 신고인데 모집한 후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신고. 그다음에 근로자 공급 사업은 허가인데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는다는 것. 이렇게 구분돼야 되겠죠. 네. 자, 그다음 기타에 가서 말이죠. 뭐 한두 개 남아 있어 기타에. 기타에 가서 701페이지 기타. 자, 첫 번째 허위 구인 광고의 금지. 거짓 구인 광고. 당연히 이거 하면 안 되죠. 주로 그럼 어떤 게 거짓 구인 광고인데요? 라고 한번 보면 자, 701페이지 701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저 박스를 보십시오. 어떤 게 거짓 광고인데요라고 하면 1번에 구인을 가장해서 물품 판매, 수강생 모집 마치 뭐 사람 뭐 구하는 것처럼 해놓고 보니까 무슨 물건 그런 거 많잖아요. 왜? 광고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다음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처음부터 아예 그냥 거짓 구인도 안 하면서 목적으로 허위로 신은 구인자의 신은 업체명,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광고, 허위 구인 광고죠. 그다음 세 번째 직종하고 다른 이런 거 우리 참 많아요. 보면 뭐 어디 구인 광고 보면은 뭐 사무직, 내근직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판매직이야, 영업직이고 그죠? 이런 것이 바로
거짓 구인 광고다. 그거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마지막 702페이지에 가서 뭐 손해배상 책임 뭐 특별하게 중요한 거 없고 스킵하시고요. 그 다음에 등록 허가 등의 취소 이런 경우에는 박스에 있는 이 세 가지 해당될 때는 이미 등록 허가 받은 거 이걸 취소하거나 꼭 취소해야 합니다. 왜요? 자, 박스 보시죠. 1번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 당연히 이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격사유, 아예 결격사유 이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에 아예 해당되지 않은데 허가가 됐을 때에, 그 다음 세 번째는 기타 법을 위반했을 때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 특히 2번 해당될 때는 반드시 허가나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데, 그러면 취소할 때에 그 전에 이제 정지 이제 이 1, 2, 3의 조건 중에 하나 해당되면은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정지일 때는 취소가 아니잖아. 이거는 몇 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에서 우리가 뭐 허가, 정지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2번 해당될 때는 결격사 해당될 때는 아예 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단 아예 그냥 취소하는 것이고, 나머지인 경우에 정지할 때는 6개월 안에서 정지하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사업을 할 수 없는 결격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뭐 보면 미성년자 등 쭉 나와 있는데, 자, 이건 그냥 무시하십시오. 시험 학습 방법 중에 하나 제가 간간히 중간에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어렵고 막 아주 여러 개 뭐 심의사항 뭐 계획에 포함될 사항 뭐 쭉 나오는 거, 그죠? 그거 절대 암기하지 말라. 물론 제가 이렇게 말했죠. 암기할 수 있으면 하시고 직장 시험 문제 통과하면 되는 것이지 수석 합격 어렵다고 그랬죠. 시험을 어렵게 하지 마,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떡해요? 찍어라. 거의 나오지 않는다. 많이 나오면 찍어라. 그게 현명한 학습법이에요. 일일이 다 우리가 세상 것까지 학습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런 강의가 필요한 거죠. 혼자서 공부하면 되는데 굳이 강의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 어느 것이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의하는 내용에서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 위주로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직업안정법에서 두 번째 마지막 강의였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